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2일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우리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2월 9일에 계속됐습니다. 전원회의 2일 회의는 당과 혁명의 절박한 요구를 다시금 깊이 새기고 올해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반드시 뚜렷한 개선을 가져오려는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당적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가 차넘치는 속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성은 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계속하셨습니다. 보고에서는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부문 앞에 나서는 올해 과업들이 제시되고 그 수행을 위하여 국가 경제지도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할 때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언급됐습니다. 보고는 수산 부문에서 어로 활동과 양어, 양식을 적극화함으로써 더 많은 수산물들이 인민들에게 차려지게 할 때 대한 과업을 제기했습니다. 최신 국토환경, 도시경영 부문에서 인민들에게 편리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집행해야 할 사업들을 언급하고 보고는 대외경제 부문에서도 국가 경제를 보호하고 자립성을 강화하는 견지에서 작성된 혁신적이며 합리적인 방안들을 실행할 때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겹사인 난관들을 용이 주도하게 타개하고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통이 큰 작전안과 명철한 방도들을 밝혀주시는 총비서 동지의 열정에 넘친 가르치심을 새겨들으며 회의 참가자들은 올해 사업들의 성공을 확신했으며 자기 부문 계획과 결부하여 보고 청취에 열중했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농업을 추켜 세우는 것은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 할 국가 중대사라고 하시면서 최근 몇 해여간 농업 부문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분석하시고 이를 공고히 하여 농업 생산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셨습니다. 당면하여 올해 농사의 성패가 달려있는 영농물자들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시급히 세우고 농업 생산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갖추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농촌 당사업에서 결정적인 개선을 가져올 때 대한 문제들이 중요하게 강조됐습니다. 과학기술의 견인기적 역할을 높이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보고는 현존 경제 토대를 강화하고 인민 생활을 개선 향상시키는 데서 절박하게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선차적으로 해결하며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첨단 기술들을 적극 개발하고 과학연구 역량, 과학기술 인재 역량을 잘 꾸리는 데 특별한 힘을 놓을 때 대하여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보고는 교육, 보건, 문학예술, 출판, 보도, 체육을 비롯한 문화건설 분야에서 또렷한 개선과 혁신을 이룩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발扬시키고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낙천적인 투쟁 기풍이 차넘치게 할 때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인민군대와 군수공업 부문이 당 제8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하여 올해 수행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과 대남 부문과 대외 사업 부문의 근무 활동 방향을 명백히 찍어주시고 이를 한치 트팀도 없이 철저히 집행해 나갈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보고는 올해 경제사업의 성과 여부가 국가 경제지도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에 많이 달려있다고 지적하고 내각과 국가 경제지도기관들이 자기의 고유한 경제조직자적 기능과 통제 기능을 복원하여
경제 전반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개선할 때 대한 문제, 비상설리 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높일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내각 중심제, 내각 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적 문제들을 천명했습니다.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계획 작성 단계에서부터 맞물림을 잘할 뿐 아니라 경제 부문들 사이에 유기적 연계와 협동을 강화하는 데 주목을 돌리며 계획 교율을 철저히 세우고 생산 총알을 맵자게 할 때 대해서와 경제 작전과 지도에서 주목 구구식에 그릇된 일본세를 바로잡을 때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관리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한 걸음 더 심화시켜 본질적이고 관건적인 실무적 대책들을 강구하는 대로 지향시킬 때 대한 방향을 제기했습니다. 정비서 동지께서는 경제사업을 대담하게 혁신적으로 전개하도록 당적으로 끝까지 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올해 경제사업을 작전하고 지휘하는 데서 경제지도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 때 대하여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당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각 부문의 작전 실태와 태도가 전면적으로 분석평가되고 시정 대책들이 명확히 밝혀진 총비서동지의 보고는 올해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제적인 결과들을 기어이 이루어내려는 확고한 결심과 대담한 실천적 조치들이 반영된 것으로 하여 전원회의 참가자들의 커다란 공감과 열렬한 지지 찬동을 받았습니다. 총비서동지의 보고는 전원회의 3일 회의에서 계속되게 됩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동지, 나는 위엔남 당과 국가와 인민 나 자신의 이름으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위엔남 공산당 제13차 대회에 그리고 당신께서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재선된 나에게 훌륭한 축하를 보내주신 것과 관련하여 당신께와 당신을 통하여 조선당과 국가지도부, 조선인민에게 중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동지들이 우리에게 보내준 훌륭한 축하는 혁신과 강력한 조국 건설 및 보위의 길로 계속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사회주의 방향에 따르는 발전된 국가를 하루빨리 건설하려는 우리에게 커다란 고무로 됩니다. 나는 우리 두 당 두 나라가 계속 더욱 긴밀히 협조하며 두 나라 인민들의利益, 그리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하여 오랜 전통을 가진 위엔남과 조선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훌륭히 발전시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에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용도 밑에 조선이 부강번영하는 국가를 건설하고 인민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기 위한 위협 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들을 이룩할 것을 축원합니다.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위엔남 사회주의공화국 주석 위엔푸정, 2021년 2월 2일 하노이. 당제 8차 대회가 펼친 휘황한 진로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 나가자. 수도건설위원회 안의 여러 단위들에서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경제전략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 제8차 대회 참가해서도 그렇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의 사상을 받아고 일꾼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해서 어떻게 사고하고 분발하는가를 가슴 쫄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분에서도 당 제8차 대회 결정을 관철한 사업에서 불합리한 점이 뭐고 약한 고리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올해부터 평양시 1만시 3출 건설하는 데 맞게 생산 공정 절반을 기술적으로 정부에 보강하기 위한 작전화를 세우고 하나하나 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영도업주 단위들이 앞장서고 있는데 평양 건설기 공장에서는 지난 시기 불합리하던 순간거리 레일 생산 공정을 새롭게 개조해가지고 생산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중부원공 건물 건설 사업소에서도 14세 철근 조각 가공기를 새롭게 제작해서 생산을 힘있게 진행하고 있고 동평양 금속공장에서는 다양한 대장화 방침을 가지고 파수지에 대한 수지출 공정을 꾸려가지고 생산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파수지들은 나무 이틀보다 정말 좋은 점이 많습니다. 원료가 무진장하고 원료가 무진장합니다. 나무 zon도를 낮추고 건설에서 속도를 보장할 수 있고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우선 나무 이틀보다 회전수를 높일 수 있으며 원가, 자재, 노력도 많이 절약됩니다. 지금 각지의 사상 일꾼들은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제 8차 대회 결정관 처리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의 사상 일꾼들이 도안의 협동벌과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선전선동 활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들끓는 전투장돌마다에서 벌리는 이들의 힘있는 선전선동은 당제 8차 대회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토쟁 요리를 더욱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한편 김책제철 융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주요 전구들에 달려나간 함경북도의 사상 일꾼들은 화선식 경제선동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기년 계획 수행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혁명률, 토쟁률을 적극 북돋아 주었습니다. 소수학제소의 증산을 위해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형제산구역 형산 남세 좇는 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이 지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여기가 추락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가 조락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락로는 넘벼 생육기간 후반 생육이 떨어집니다. 저락로는 초기 생육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르다란이 알고 서출에 영향을 줍니다. 넘밭들에 현재 작업비료, 흑보산비료, 닭 배선물을 좀 낸 상태입니다. 그러나 추락로에는 유기함량이 그쪽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비속 유기질 복합비료를 새로 더 보충해주고 있고 저랑은 토양 구조를 개선해주자고 지금 현재 숙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된 바로테비를 정부당 2톤씩 내게 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새 제품 개발에 힘을 놓을 때 대한 당제 8차 대회의 과업을 높이 받들고 원산 용해군인 수지일용품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제자원화를 실현해서 인민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원료 자재의 국산화, 이 제자원화 실현에서 우리 공장이 지난 기간 경험을 많이 쌓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제품들이 왜 인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이 원인과 국복 방도를 찾고 우리는 이미 파수지와 파비닐이 전적으로 우거하여 공장의 생산 토대가 구축되어 있는 조건에 맞게 경영 전략, 기업 전략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같은 용도의 제품이라도 이 인민들이 쓰기 편리하게 크기라든가 이 모양을 다양하게 선정하고 또 그에 맞게 형태들을 새로 제작하고 그 정밀도를 높여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료 세척 공정도 더 정비 보강해서 가지수를 지난해보다 5종에 12여 가지나 더 늘리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선호하고 즐겨 찾는 제품이라고 할 때 그것은 질도 좋아야 하지만 눈맛도 있고 제품의 색깔도 여러 가지로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민들이 기여가 다양한 데 맞게 한 가지 제품이라도 여러 가지 색깔로 제품을 만들 수 없겠는가, 여기에 우리는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지들을 이 색깔별로 그리고 또 재질별로 잘 선별해가지고 원료 가공의 질을 최대로 높여서 현재 생산하는 모든 제품들이 미적 측면에서나 다 응당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대들에 대한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을 심장 깊이 새기고 민들레 학습장 공장의 노동계급이 수많은 민들레 학습장을 생산해서 혁명학원 원아들과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손마을 학교 등 각도의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해마다 진행해오는 사업이지만은 당 제8차 결정을 받들고 새로운 결을 다지면서 생산한 첫 학습장을 오늘 전국의 혁명학원, 육아원, 그리고 초등학원, 중등학원, 손마을, 섬초소 학교들에까지 보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천만금을 아낌없이 돌려주는 그 어머니 당의 뜨거운 사랑을 아이들에게 우리 남 먼저 전해준다는 이런 긍지를 가지고 우리 그 생산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교육으로 확고히 담보하는 데서 우리 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새기고 올해도 우리 이 민들레 학습장을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중단 없이 생산하여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거 생산해서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지금 영국에서 발생한 새로운 변종의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처음 발견된 변종 비루스는 유럽 지역에서만도 30개 나라로 급속히 전파됐습니다. 현재 이 나라들에서 새로 등록되는 감염자의 90%가 이 변종 비루스 감염자들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감염력이 강한 영국 변종 비루스의 전파로 몇 주일째 야간 통행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보건 전문가들은 변종 비루스 감염자 수가 앞으로 한 주일 내에 50%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하면서 3월에는 이 변종 비루스가 자국 내에서 가장 많이 퍼지는 악성 비루스로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편 도이칠란드에서도 영국 변종 비루스가 13개 주에 퍼졌는데 그 감염자 수는 전체 감염자 수의 거의 6%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수상은 자기 나라에도 변종 비루스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것은 악성 전염병의 새로운 파동을 몰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변종 비루스의 전파와 관련하여 이 나라 정부는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3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은 영국 변종 비루스가 앞으로 몇 주일 동안 급속히 확산돼서 기존 비루스보다 더 만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영국 변종 비루스가 급속히 확산돼서 전염병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34개 주에서 699명의 변종 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609명이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이 나라 신문 워싱턴 포스트와 CNN 방송은 영국 변종 비루스가 다른 변종 비루스들에 비해서 전염성이 35 내지 45% 더 강하다는 연구 결과를 전했습니다. 지금 이 비루스에 감염되는 미국인들의 수는 열흘마다 2배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3월 말에 가서 이 비루스는 미국에서 가장 만연되는 비루스로 될 것이라고 합니다. 9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전날보다 36만 6,900여 명 더 늘어나 1억 737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도 전날에 비해서 1만 2,580여 명이 더 늘어나서 234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공고의 북기부 주에서 최근 에볼라 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나라의 보건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한 여성에게서 감염 증세가 나타나 검사를 진행했는데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에도 주에서는 에볼라 비루스 감염증의 전파가 종식됐음을 선포하려던 시기에 감염자가 나타나 우려를 자아냈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3,470명의 감염자와 2,287명의 사망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도이칠란드의 일부 지역에서 6일과 7일 보기 드문 폭설이 내려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나라의 북부와 서부에서는 이틀 동안 강한 바람이 불면서 많은 눈이 내려 2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2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불리한 날씨 조건으로 해서 이 지역들의 최대 경보 체계가 내려지고 열차 운행이 중지됐으며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 기상부문이 전한 데 의하면
동북부에서는 기온이 영하 20도씨 아래로 내려가고 바람 속도는 시간당 70km, 눈 내림량은 이틀 동안에 20 내지 40cm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평안북도와 중부 내륙, 자강도 남부 지역에 구름이 자주 끼면서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9도로서 평년보다 7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2월 11일 목요일 음력으로 섣달 금음입니다. 안개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대기가 안정하고 지표면 근방의 습도가 높은 곳으로 해서 서해안과 강원도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에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특히 황해남도 남부 바닷가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 포임고리가 100m 이하인 짙은 안개가 지속적으로 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서 운행하는 운전사들은 이 차속도를 제한하고 경사가 심한 도로 구간들에서 앞길 감시를 잘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도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도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는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안개가 꼈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랑림 지방으로서 영하 20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안변 지방으로서 1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바다 날씨를 보면 조선동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이 평안남북도의 일부 해상과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오후까지 이 평안남북도의 일부 해상과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지속적으로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겠습니다. 그러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2일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13일에는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14일에는 이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고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기온은 이 평년보다 6도 이상 높아져서 날씨는 푸근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희근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